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움입니다. 시세가 좀 전에 영상을 끊고 다시 봤는데 그냥 재미없네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는 솔직히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사를 이것저것 계속 찾아보면서 그랬는데 좀 재미난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카카오를 많이 쓰니까 카카오페이라는 걸 많이 알고, 그리고 삼성폰을 사용하면 삼성페이라고 또 있잖아요. 그리고 애플페이도 물론 있는데 시장에서 조금 많이 하향해서 별로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못 받은 상태고, 어쨌건 중요한 건 한국 같은 경우는 카카오페이를 되게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제로페이라는 게 사실 있어요. 아시는 분은 이제 아시겠지만, 근데 제로페이는 사실 7월달인가 8월달에 이때 정부에서 갑자기 소상공인을 위해서 결제 시스템을 축소하니 이래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사실 이 운동을 한 거거든요. 알고 보면. 근데 이거에 관해서 이제 지금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현재 상태인데, 왜 갑자기 제로페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아마 딱 매칭을 시켜서 들으시면, 이렇게 되면은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이 진짜 딱 맞아지겠네. 그래서 암호화폐가 생각보다 진짜 현실적으로 진짜 드러나겠구나. 진짜 쓰여지겠구나. 그게 바로 코앞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뉴스를 연결해서 찾다 보니까 저도 이제 딱 느낌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영상을 만들려고 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로페이가 시작부터 삐거, 결제 업계, 불참, 은행 수수료, 손실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사실 한국 정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제로페이 시범사업 개요 나와 있고, 내용이 QR코드를 활용한 계좌 이체 방식의 간편 결제예요. 그리고 이게 시행일이 이제 조만간 다음 달에 12월 17일 날 예정돼 있고, 참여 업체가 18개의 금융회사, 10개의 간편결제 사업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금융권, 그리고 간편결제 회사들 다들 아시는 그런 메인이 되는 회사들까지 사실상은 다 참여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제로페이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QR코드로 이제 사용하는 게 이제 주된 내용이고,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이제 광고판이 또 나와 있죠.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재료.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 분들이 주로 이제 고객들한테 이제 받으셔가지고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데, 이제 정부에서 이제 결제 이걸로 하면 세금도 되게 많이 감면해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사실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일단 밀어주고 있는 거고,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제일 윗부분에 보시면 이 사업엔 18개 은행과 네이버, 페이코 등 10개 간편결제 사업자가 참여하기로 한 상태다. 그러나 당초 참여하기로 한 BC카드와 카카오페이는 최근 서울시의 최종 사업 운영안을 확인한 후 불참을 선언했다라고 나와요. 근데 국내 280만 가맹점을 보유한 BC카드와 2,300만 명이 사용하는 카카오페이는 제로페이 확산에 속도를 붙일 핵심 사업자로 꼽히는 터라 이들의 불참으로 사업 추진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라고 나와요. 근데 이게 뉴스를 이제 보시면은 시작부터 삐걱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시겠지만 국내에서 문재인 정부가 카카오뱅크가 이제 출범하면서 은산 분리 규제에서 규제 완화라는 거를 이제 한 번 삐걱거리고 두 번째 이제 그게 넘어가서 이제 적극적으로 밀어준다는 건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아마 한 번은 뒤로 한 발자국 물러나고, 제가 이제 보는 건 뭐냐면, 그러고 나서 아마 결합을 시킬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관치금융하고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색안경을 끼고 이런 거냐, 너네들끼리 다 해먹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중들을 페이크치고 한 번은 속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할 건데, 제가 결정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카카오페이도 여기에 동참을 하고 BC카드도 분명히 동참할 거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꼭 보시면 이제 금융권에서 말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 면 그런 거 있잖아요. 더구나 은행들은 막대한 수준의 시스템 구축 비용을 분담하느라 압박도 받고 있다라고 해서 들어가는 수수료라든가 운영하는데 불합리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건 정부에서 이 카드를 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로페이 관치 금융 논란 들끓자 한 번 더 점검이라고 해서 방금 전에 나왔던 그 뉴스하고 맥락을 사실상 이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1월 16일 날 이제 이 뉴스가 나온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12월 16일 날 제로페이가 시행한다고 딱 나왔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김태년이 제로페이가 본 취지 맞는지 재점검, 참여 압박 비용 부담, 업체 불만 가중에서 되게 부정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에 관해서 시행을 하는 거는 정부에서 이제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대다수의 이제 금융결제 플랫폼하고 관련돼 있는 대다수의 회사나 금융권들을 다 이미 끌어들인 상태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보시면 QR코드를 활용한 스마트폰 앱-투-앱 결제 방식이죠. 그래서 뭐 암호화폐를 결제하고 이런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거기 중간에 있는 게 QR코드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바로 QR코드로 들어가서 이게 우리의 현금이 그렇게 결제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나 어떤 기관들은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원화라든가 아니면 달러라든가 그런 거를 이제 이체를 하던가 뭐 그런 걸 QR코드를 통해서 이제 일단은 만들고 그 다음에 차후에 아마 암호화폐 플랫폼을 여기다 껴 맞춰서 색깔만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형태가 있는 상태에서. 근데 그런 식으로 아마 대중들을 아마 이렇게 유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여기서 보시면 제로페이에 참여하는 은행권 관계자는 앞장서고 싶지 않지만 보세요. 정부, 정치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제로페이는 기존 지급결제 시장의 질서를 흔드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모든 금융권은 욕망이 만나서 작동하는데 제로페이에는 누구의 욕망이 있나라고 되물었다라고 하는데, 카드사나 금융권에서는 기존에 본인들이 했던 그 추구 방식에서 수수료나 뭐 이자율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바꿀 필요가 사실 없는 거죠. 본인들은 지금도 수익률이 많이 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QR코드 시스템으로 바꿔서 이게 만약에 상용화를 하고 시장에 안착이 되면 기존에 있는 기존의 금융권들은 사실상 그 사람들한테 좋을 건 없어요. 이건 어쨌든 중요한 건 정부에서 이 카드는 꺼낸 거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7월 25일 날이죠. 그래, 이게 정부가 이제 시행한 건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마 몰아간 거예요. 보세요. 소득 공제율 40% 장착, 제로페이, 추가 유인책이 성패 가른다라고 했어요. 그걸 지금까지 끌고 온 거고, 시행하는 거는 12월 16일 날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11월 16일 날,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지금, 카카오페이나 아니면 BC카드에서,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발을 뺐다라고 나오죠. 근데 두고 보세요. 다음 달 어떻게 나오는지, 만약에 다음 달이 아니면 1월 달에 어떻게 나오는지, 제로페이하고 카카오페이하고 QR코드 시스템하고 어떤 그런 평행 이론이 성립이 되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암호화폐하고 어떤 관련이 있나 한번 두고 보자는 거죠. 저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수수료가 0%예요. 그래서 제로페이 결제 방식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QR코드 활용 스마트폰 앱 결제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기존 포스기 활용 결제라고 나오고, 그래서 훨씬 간편해요. 중간에 프로세싱하는 과정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되게 많이 간편해요. 그래가지고 뭐 수수료도 일단은 0%기 때문에 대중들한테는 이것만큼 좋은 게 없죠. 거기다가 소상공인 분들도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도. 근데 기존 금융권 같은 경우는 이 방식을 채택을 함으로써 본인들이 가져가는 건 없어. 근데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괜히 지금같이 아시잖아요. 대한항공이든 어디든 삼성이든 때려 맞으면 뭔가 먼지를 털어내가지고 어떻게든지 불러내거든. 분명히 검찰에 송치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은행권에서도 아니면 다 눈치를 볼 수 없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가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수수료 제로 간편 결제 서비스가 확산하면 자영업자들이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라고 나오고, 일단은 메인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 제로페이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지금 알게 모르게 끌고 나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에 관해서 이제 아셔야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여기 한중 핀테크 명운 갈린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국을 좀 안다는 사람들을 만나면 우스갯소리로 중국에선 거지도 QR코드로 동냥을 한다는 말을 하곤 한다라고 해서, 중국이 사실상 우리가 알기로는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에 관해서 문을 닫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으실 텐데, 중국에 가서 상점에 가서 그 결제를 하실 때나 아니면 여러 곳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속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스컴에 드러나는 그런 거 하고. 그래서 보시면은 대부분이 현재 한국의 카카오톡이 추진하고 있는 QR코드 결제 방식과 같이 웨이신, 위챗이죠. 위챗페이로 결제하기 때문이다. 웨이신은 카카오톡과 같은 중국의 국민 메신저로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웹을 다운받아 음식을 비롯 전기료 등 공공요금, 여행시, 호텔 및 중국의 고속철, 예매 등 사실상 모든 결제에 이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의 카카오 택시와 같은 중국의 디디 추싱에 웨이신 페이를 연동시키면 하차 시 자동 결제돼 현금이나 카드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자동 결제된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 자동으로 페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이제 1단계까지 가가지고 그랬을 때 사람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사실상 그거에 관해서 차곡차곡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로 QR코드 결제 시스템으로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해서 지금 고지서를 아마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가스료나 전기료나 이런 거조차도,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카풀 시스템이나 카카오 블랙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도 이 지금 결제 시스템하고 연관해서 아마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카카오페이의 지분의 40%를 알리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도 다들 아시죠? 예, 그거에 관해서도 연결이 사실상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일 윗부분에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인터넷 은행에 한해 은산 분리 완화 방침을 밝히고라고 해서 은산 분리 규제했었는데 은산 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서 방침을 밝혔어요. 그래서 야당도 지분 한도를 50%까지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25%, 34%로 완화하는 방안조차 합의를 보지 못해 진통을 겪었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한 발 빠졌었는데 어쨌든 추진해서 밀어붙였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반면 중국은 이미 웨이신 운영 업체인 텐센트, 알리바바, 샤오미, 바이두 등 ICT 기업들이 대주주로 있는 인터넷 은행이 4개나 된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중국인들이 사실상 전 세계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일 선두로 나서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특허권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근데 마지막 문장에 보시면 특히 알리바바의 금융 자회사인 엔트 파이낸셜의 기업 가치는 이미 글로벌 투자 은행인 골드만삭스를 마저 뛰어넘었다 해서, 사실은 기업 가치 자체가 금융업으로 따지면 골드만을 사실 뛰어넘은 거죠. 골드만 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가장 강력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여기 기사에 딱 나오잖아요. 엔트 파이낸셜이 그 돈 훨씬 많은 자본금으로 우위에 서 있는 상태예요, 현재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발톱을 드러내지 않고 칼을 빼지 않은 거죠. 예, 칼을 빼지 않고 지금 칼을 빼기 직전인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내용이 아는 어떤 현실 정보가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에 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근다면 핀테크를 비롯 많은 부분에서 중국과의 격차는 현재의 페이만큼 더 벌어질 것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끝났고, 다시 한번 여기서 나오는데, 삼성페이도 구식 이젠 QR코드로 찍는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삼성페이는 QR코드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 NFC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결제를 했죠, 이제. 근데 카카오페이는 QR코드 시스템으로 아마 전면적으로 이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현재는. 그래서 국내 신용카드 업계가
최근 QR코드 결제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내 간편결제 시장은 MST 방식의 삼성페이가 주도하고 있다. 근데 카카오페이의 QR코드 결제는 이제 막 발을 뗀 후발 주자다. 그럼에도 카드사가 QR코드에 눈을 돌린 이유는 뭘까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제로페이는 누가 밀어준다고 그랬어요. 제로페이는 정부에서 밀어주는 거니까 금융업체든 카드사든 이커머스 관련한 모든 회사도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결국에는. 그래서 삼성페이도 앞으로 NFC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변화가 분명히 올 거라는 거고, 카카오페이가 만약에 제로페이하고 그러니까 12월 달이 됐든 1월 달로 넘어가서 그게 만약에 딜레이 되든 향후 아마 그쪽으로 움직일 거라는 거죠. 왜냐? 본인들이 이미 고지서를 이제 정부에서 내오는 고지서에 카카오페이 결제를 QR코드로 하면 뭐 어떻게 해준다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벤리스 방식의 MPM 결제 시스템은 나오지 않았지만 금융권은 이르면 연내 도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BC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가 이 같은 결제 서비스를 위해 공동 전산 개발에 나섰다라고 나오고, 소비자도 어떤 카드사의 카드를 사용하든 같은 QR코드를 읽히면 된다라고 나오고, 끝에 정부의 QR코드 결제 활성화 방침과 맞물리며 카드 업계의 개발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제로페이하고 QR코드 시스템으로 아마 그렇게 움직일 확률이 높고, 거기에 또 껴있는 거는 알리페이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QR코드 쪽으로 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 평행이론을 같이 이렇게 맞춰보시고, 카카오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두나무 자회사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그 업비트하고도 평행 이론을 같이 이렇게 맞춰보시고, 시기가 문제지 지금 알게 모르게 제가 봤을 때는 정부에서 안 움직이는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땐 아마 뒤통수 칠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제 생각이 아니라 아마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게 오늘 마지막 뉴스인데, 카풀 갈등 택시 업계 어떤 경우도 허용 불가라고 해서 카카오는 준비 계속이라고 나와요. 이게 11월 16일 날 나온 뉴스죠. 근데 보시면 불법 카풀앱 관련 택시 업계 기자 간담회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써보신 분은 아마 아시겠지만 카카오 블랙 카풀에 관해서 이제 쓰는 사람은 약간의 택시비를 더 지불을 해야 되지만 상당히 편리해요. 알고 보면. 그 호출할 때도 그렇고, 저도 이제 사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결제도 그렇고 되게 편해요. 아까 그 디디추싱 뭐 중국에서 하는 업체 내릴 때 결제된다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그 비슷하게 지금 시스템 자체가 미리 결제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거기다가 자동차에다가 자율주행만 만약에 대입이 돼서 플랫폼만 이식이 되면 그냥 끝나는 거죠. 예. 그거를 위해서 사실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 택시 업계는 지속적으로 내세우는 자정 노력에 대해서도 언급됐다라고 해서 택시 쪽에서는 되게 많이 이거에 관해서 불만이 되게 많죠. 그래서 택시 불친절 신고가 매년 줄고 있다. 요금도 인상되면 기사들도 더욱 좋은 서비스 제공할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택시 업계의 이익단체에서 말하는 본인들 얘기고, 대다수의 대중들은, 택시를 사용하는 대중들은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택시 잘 잡히지도 않고 뭐 먼데 안 가면 태워주지도 않고 되게 많이 불편하잖아요. 더 많은 요금을 원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정부에서 이제 카카오는 제가 그랬잖아요. 은산 분리 규제 완화로 해서 카카오뱅크부터 카카오를 전면적으로 밀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카카오에 들어가 있는 자본의 주인이 거대한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 캐시로 장난을 치는 그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분하고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도 문재인 정부에서 막지 못한다. 그리고 같이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카풀 서비스에 관해서도 결국에는 못 막는다는 거죠. 예, 결국엔 막지 못해요. 회담을 100번을 하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반면 카카오는 카풀 서비스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난 13일 자회사 럭시를 흡수합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라고 나오고, 카카오 모빌리티가 지난달 16일 카풀 기사 전용 앱을 출시한 이후 현재까지 4만 명이 넘는 기사들이
최종 승인을 받기도 했다. 오히려 택시업계는 그러니까 22일 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카풀 반대 집회를 예고하며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지난달 18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대규모 시위에 이은 두 번째 반대 집회다 라고 나오는데, 어쨌건 중요한 건 이미 결론 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하는 암호화폐 방향성은 이미 정해져서 시세 등락이 있고 또랑에 빠지든 어떻게 됐든 어쨌든 그 산꼭대기에 올라갈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지금 카카오가 움직이는 여러 가지 막 사업체 같은 경우도 분명히 갈등 관계에 있는 여러 가지 현존하는 기존에 있는 현물 경제 시스템에 있는 모든 업체들이 있지만, 그 업체들이 아무리 그래봐야 저는 그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중심에, 브릿징 관계의 중심에 설 거는 분명히 암호화폐가 그 결제 시스템에 QR코드를 핵심으로 해서 그 결제 시스템 안에 쓸 거라는 거죠. 예, 그거에 관해서 아마 대중들이 인식을 했을 때는 아마 되게 많은 가격을 주고 계좌를 아마 정부 승인을 내주고 아마 사야 될 거예요. 예,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거다라는 거죠. 예, 지금까지 찰리스 월드의 찰리 브라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